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어제 대구 시민들과 누리꾼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이야기, 이른바 동대구 지하철역 몰래카메라 사건인데요. 네. 오디오로 어떤 사건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네. 또 다른 사진입니다. 동대구역에서 찍힌 건데요. 이 환자가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을 피해 도주 중이라는 글이 SNS와 커뮤니티에서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확인 결과 유튜버 4명이 환자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서 촬영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헐, 아니 이거는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 조작 카메라 아니에요? 아니 표현이 오히려 거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출한 거잖아요. 네, 연출했죠. 그러니까 몰래가 아니라 네. 대놓고 연출한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질러요? 본인들이 경찰에게 말하기로는 시민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일단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잠깐 나왔던 그 사진을 지금 유튜브에서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하지만 이어가십시오. 이 해명을 경찰에게 한 해명을 고지고대로 믿는 누리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리꾼들은 유튜브 조회수와 광고 수익 때문이겠지, 한마디로 돈에 눈이 멀어서 한 짓 같다 라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유튜브 채널에는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까지 제가 확인해 봤을 때까지만 해도 그 어떤 해명글도 올라오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해당 유튜브 채널도 누리꾼들이 찾아낸 거예요? 이 누리꾼들,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냈다기보다는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했다고 홍보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이 유튜버들이 어제 방진복을 입고 동대구역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계단과 강정을 뛰어다니면서 몰래카메라를 찍었을 때 네.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채널명이 적혀있는, 유튜브 채널명이 적혀있는 스티커를 나눠줬거든요. 네. 그리고요.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신나게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을 때, 또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을 때 대구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껴야 됐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누리꾼들은 구독자 수만 58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버가 이런 짓을 벌였다는데 엄청난 분노를 보이고 있고, 그래요? 경찰이 또 이들을 훈방 조치했는데 네. 어젯밤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또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누리꾼들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잘 가라. 멀리 안 나간다. 참 상황이 어떤지 좀 엄중하게 좀 바라보고 네. 행동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진중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중한 말씀이죠. 네. 넘어가죠.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뉴스 역시 오디오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아베 수사님, 저희 이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일본 파이팅! 이거 조옥순 씨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작년 8월에 주옥순 씨가 8월 1일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종로 일본 대사관 인근에서 했던 발언이죠. 근데 한참 전 얘기를 왜 꺼내 오셨어요? 왜냐하면 어제 종로 경찰서가 주옥순 씨를 이때 상황 때문에 검찰의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예. 집시법 위반 혐의? 네. 근데 잠깐만, 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그러니까 기소 의견을 송치한 근거가 어떻게 돼요, 경찰이? 지금 경찰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조금 주옥순 씨의 이야기와는 달라요. 주옥순 씨는 기자회견이었다. 네. 집회가 아니었다. 집회랑 기자회견은 다르거든요. 기자회견은 집시법이 적용될 수 없어요. 네. 근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2015년 10월 15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자회견은 신고가 필요 없지만 기자회견이라고 하면서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이용해 구호를 외쳤다면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라고 본다.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다. 네. 이 판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이 판결로 인해서 전국 언론 노조 같은 경우는 유죄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도 기억이 나.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사안인 게 아니 기자회견이라는 것도 자기의 입장과 주장을 밝히는 자리이고 네네. 그럼 자기의 입장과 주장을 적은 팻말이나 이런 걸 드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네. 이런 반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았죠. 예. 논란이 됐었죠. 예. 하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 그러니까 언론 노조에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주옥순 씨가 주장하는 당시 기자회견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보면 지금 유튜브에 사진이 올라올 겁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는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해라라는 글이 적힌 큼지막한 현수막이 있고요. 네, 지금 또 사진이 유튜브에 올라와 참석자들 있습니다. 네. 손에는 문재인 탄핵, 문재인 하야 같은 글이 적힌 손피켓이 있습니다.
또 방금 오디오로 들으셨던 것처럼 일본 파이팅 같은 구호도 나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날 행사는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집회, 집시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부분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옥순 씨의 이 기자회견이 집회냐 아니냐보다도 이번 기회에 2015년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진지한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필요하죠.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두 갈래로 나눠서 얘기할 것 같은데요. 주옥순 씨의 주장에는 귀를 열 생각이 눈꼽만큼 네, 없어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들을 가치도 솔직히 네.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점은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게 기자회견이냐 집회냐는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논쟁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대법원 판례가 이제 정립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어떤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리고 근데 또 이제 하나, 네. 경찰은 어차피 이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대법원 판례 준해서 네. 검찰에 넘긴 거다. 그냥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검찰인데 이제 공이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아까 뉴스에게서 박지훈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항우나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총선 출마 예정자라고 해서 빨리 기소했다. 네. 주옥순 후보도 지금 또 예비 후보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어떻게 할지 지켜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